This is styrofoam because this is local. This is from my own local area here. And this is styrofoam that is collected on the surface here. Also, we can see the lots of mussels, Yeah. and oysters. So these are filtering out this water. The oyster filters out the water that has the styrofoam, and the styrofoam bit can get inside. It's not giving them any nutrition. The mussel or oyster eating this, Yes. right? Oh yes. Yes. It's been shown. 모든 생물은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계적인 환경단체 힐더베이는 스티로폼이 가져온 바다 환경의 변화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한 건 생물이 스티로폼을 먹이로 삼았을 때다. If it gets out into the ocean, it'll break down into small pieces that don't biodegrade. They never assimilate back into nature. And marine life confuses them as food. It can be really problematic, cause lots of health problems as they ingest it because there's no room for their natural prey, as well as potentially causing death. 우리가 주목한 곳은 다루미즈 마을의 양식장 부표. 여느 양식장과 다르게 이곳에선 하얀색의 스티로폼 부표를 찾아볼 수가 없다. 10年前は普通の発泡スチロールを使ってて潰れたやつで海岸が汚れてましたけど、この状況じゃいけない、魚も食べて死にますから、とりあえずフロートを変えようということでリサイクルできるようにちょっとFRP でコーティングしたフロートに全部変えたんです。今もう 100%沖の方はコーティングしたフロートになってます。 1999년에 개발된 이 부표의 강점은 외부를 감싼 4mm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서 비롯된다. 단단한 표면 덕분에 일반 스티로폼 부표처럼 잘 깨지지도 않고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도 않는다. 그만큼 수명도 길어졌다. これもう 7,8 年前のやつです。まだ十分使えます。浮力も落ちない、使い方も使い勝手もいい、経済的にも楽なんですよね。普通の部位は壊れて小さくなっていくんですけど、コーティングされたやつは原型のままで10年20年使えますんで。 평균 사용 기간은 10년. 성능 실험에서는 그 4배인 40년이 나왔다. 3대째 방어 양식을 하고 있는 타케야마 부자는 다루미즈에서 가장 먼저 개량 부표를 사용했다. 기존 부표보다 3배나 비싼 가격이었지만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폐 부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줄었다. あれはかけてなくなっ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これはそこまで消耗しないし使えるんですよね。ずっと繰り返し割れさえしなければです。耐久性があるんで、コスト的にも安くつくと長く使えるもんだから。で、あとはもう海が汚れないっちゅうのと。 바다는 어민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 바다가 옛 모습을 되찾으면서 어민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다. 투명할 정도로 깨끗한 바다. 이제 다루미주의 그 어디에서도 스티로폼 쓰레기 더미는 찾아볼 수 없다. 어민들이 함께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바다를 바꾼 것이다. 養殖地帯というのは発泡スチロールの粒が流れてたんですけど、今それがもうないです。この地区は環境的には本当海もきれいですし、年に1回海の日っていうのがあって海岸清掃するんですけど、発泡スチロールの粒っていうのが海岸でほとんど見られなくなりました。 우리나라에서도 스티로폼 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건축 자재와 생활용품, 의료기기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의 모든 제품을 시험 관리하고 평가한다. 이곳에서도 일본 다루미즈처럼 스티로폼 부표를 코팅해 기존의 부표를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다. 수산과학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규격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EPS 부자에다가 폴리우레아라는 이러한 제품을 저들이 또 코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코팅해 보니까
기존의 이러한 그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저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로폼 부표의 표면을 다른 소재로 덮는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는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내 한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생분해성 고분자 수지. 쉽게 말해서 썩는 스티로폼이다. 500년 이상 썩지 않는 일반 스티로폼과 달리 이 성분은 자연 상태에서 완전하게 분해된다. 실제로 몇몇 제품은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고 최근엔 부표에까지 연구 영역을 넓혔다. 저희가 이 발포 폼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그 부표, 그러니까 해양에 오랫동안 떠 있다가 자연스럽게 조각조각 나다가 완전히 물과 CO2로 분해되는 그런 환경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친환경 부표 생산에 적합한 원료로 지목된 건 PBAT. 스티로폼처럼 석유를 원료로 만들지만 박테리아와 곰팡이 같은 미생물에게 완전하게 분해된다. 이 PBAT로 부표를 만들기 위해선 작은 원료 알갱이를 부풀리고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 만들어낸 이제 비드 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형을 해서 실제적인 이제 부표를 실제 형태의 부표를 제작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원료를 부풀리는 발포 기술과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성형 기술만 충족된다면 빠르면 내년쯤 생분해성 부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티로폼 부위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재질로서 그걸 대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려서 추후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연의 부하를 적게 주는 그런 재질로서 대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asically, all organisms of the marine food chain can ingest this microplastics, which it is called then, and that can basically cause important harm to the marine food chain. 먹이사슬은 생태계의 오랜 질서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순간부터 이 법칙엔 변함이 없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1차 소비자, 플랑크톤에서 시작된 바다 먹이사슬은 자연스럽게 상위 포식자에게로 이어진다. 그리고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끝엔 최상위 포식자, 인간이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미래엔 스티로폼이 우리 식탁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여 놔야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가 저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고 특히 EPS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panded polystyrene, sometimes called styrofoam, is one of the most pernicious of all plastics used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it really shouldn't be used at all. 하얀 악마, 스티로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장 시급한 건 스티로폼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다른 어떤 해양 쓰레기 정책보다도 스티로폼 부자 문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하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싼 부자를 써서 우리가 얻는 싼 수산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나머지 환경 피해를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은 싼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스티로폼 부표를 쓰면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분야는 좀 2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EPS 부자 사용을 좀 규제를 하고 길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자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